어떤 대통령이 당선될지는 몰라도 이 나라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의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등교 시간을 늦춰줬으면 좋겠어요. 대학교 등록금 좀 줄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기보다는 나라의 전체적으로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자유학기제를 고등학교 때도 했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공약한 것만큼 제대로 잘 지켰으면 좋겠다. 복지가 좀 더 좋아지던지 아니면 일자리를 창출을 잘 해주시던지 그렇게 좀 정책적으로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건 차별받지 않고 모두가 평등하게 될 수 있는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 취업지원금이라고 하는 게 이제 취업이 안 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80%까지 60%인가 80%인가까지 지원을 해줘요. 그러니까 월급에 한 6개월? 1년 단위로 해주었던 것 같은데 성장을 못했죠. 그 회사가 그런 지원금을 받으면서도 내가 이 사람을 쓰면서도 회사가 성장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오히려 이제 그 지원금이 끝나고 나서 잘 안 됐어요. 오히려 더 저는 월급을 밀리는 상황도 됐었고 결국에는 회사를 옮겨야 되는 상황도 됐었고 회사를 잘 켜보고 사장 입장에서 회사를 잘 켜보고 이러고 싶은 사람에게는 그런 지원들이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회사도 장기적인 플랜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을 어떻게 키워서 우리 회사 사람으로 만들 것인가 그리고 우리 인재를 만들어서 이제 같이 키워나갈 것인가를 본다면 결국에는 그런 지원들이 끊기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만두거든요.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사 자체도 딱 거기에만 받으려고만 지원을 받으려고는 안주를 하는 것 같고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이 회사가 같이 커갈 수 있는 뭐 컨설팅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어떤 지원이 물질적인 게 아니라 그런 거를 더 해줬으면 좋겠어요. 목표를 제시를 해주는 거. 일부에 국한된 것 같아요. 그런 회사, 그런 중소기업에만 이제 오히려 그거 특허를 내려고 하지 못하는 생각도 못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뺏기는 경우 이제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이제 나가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고 뭐 주변에 봐도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못 하더라고요. 특허에 대해서 인지도가 좀 더 낮은 것 같고 그리고 그 범위도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제가 사업을 차린다고 하더라도 어떤 분야에서 특허를 내야 되는지 또 그 절차가 혹시나 까다롭지는 않은지 이게 좀 어렵지는 않은지 특허도 이제 얼마만큼 국내외적으로도 많이 보호를 받고 있는지 해외에서도 많이 가져가기도 하니까 성취감을 줘야 되는 것 같아요, 직원들에게. 제가 좀 그런 쪽에 회의감이 많이 들어서 일을 그만둔 것도 그런 이유도 있었거든요. 굳이 돈 때문이 아니라 여기에서 계속 있으면은 후봉으로 되면은 계속 올라가잖아요, 어찌 됐던. 근데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런 단순한 또는 이런 목표가 없다.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것도 내 젊은 날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도 들고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게 뭘까? 결국 궁극적인 다시 거기에 돌아가더라고요. 처음 일을 구할 때. 결국엔 자기 커리어를 쌓는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가 돈을 계속 벌어야 되는 입장이고 결혼을 하려면 집을 살려면 그리고 노후도 마련하려면 결국 계속 돈을 벌어야 되는데 자기만의 일을 갖고 싶은 거잖아요.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내가 나이가 들어서도 이 일만큼은 나만의 일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은 건데 그런 거를 좀 키워줬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분야에 전문적으로 할 수 있게끔 뭐 회사적으로도 그런 인식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학부 때 전공을 뭐 미술 기획을 했었고 학부를 졸업하고 이제 미술 관련 약간 그거는 행정 쪽에 가까운 일을 했었는데요. 거기도 나름대로 괜찮은 회사였고 그 일을 하면서 아기가 생겼고 아기가 생겨서 아기를 낳고 난 이후로는 다시 지금 복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제가 지금 경력이 아주 적지는 않고 그렇다고 학력이 아주 모자란 것도 아닌데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떤 일을 구해서 한다고 해도 200만 원을 받기 힘들어요. 그랬을 때
이 아이를 봐주는 아주머니의 도우미 아주머니의 월급이 비슷하거나 혹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마이너스를 감수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일을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누구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회비용을 생각했을 때. 그러면은 이제 저는 뭔가 누군가의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아빠가 일찍 온다던가 아니면은 뭐 할머니의 도움을 요청한다던가 그러면은 제가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일을 하려고 하는 그 욕심 하나 때문에 아이에게도 상처가 되고 주위 사람들도 다 동원이 돼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포기하게 되죠. 자꾸 저출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지금 요만한 아이들 우리 세대의 사람들 아기를 안 낳거나 낳아도 하나 많이 낳으면 둘 이런데 국공립 어린이집은 턱없이 부족해요. 제가 지금 이 아이의 어린이집 대기 순위를 작년에 올렸는데 아직도 100번대예요, 대기 순위가. 그러면은 그거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기고 고용 문제를 국가에서 해결해 주는 게 가장 크죠. 공기업에선 우선적으로 그 특성화고등학교나 그 마이스터 고등학교 학생들을 그 일자리를 창출하는데요. 우선적으로 모범을 보이면서 끌고 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상 거기에 아직은 허구가 많아. 다시 말하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부 정책이나 또는 취업률 그 확보를 위해서 지원하는 이런 정책들이 기업의 약간의 미끼가 돼요. 고졸자들을 채용을 했을 적이 그 기업의 그 약간의 보상 또 내지는 그 장려금 이런 거 있잖아요. 보상이라기보다도 장려금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일정 부분 그 지원금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도 고졸자 채용을 적극하겠다 하지만은 소수의 일부가 그 자리에 배려가 되지만은 그 학생들이 아까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애들이 상대적인 처우를 보면서 부당함을 보면서 나오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말은 실력 중심이나 하지만은 그거는 물론 일부의 한계성이 있고 나머지는 고졸자라고 해서 대우가 분명히 부당 대우를 받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거기에는 임금 문제도 열악하고 그 교육청의 상위 기관에서 지침을 내려진 현장 표준 협약서가 있어요. 근데 그 협약서의 그 준칙대로 따르면은 일반 고용업소에서도 학생들을 그렇게 할 수는 없어. 그 야간 근로 시킬 수 없다. 8시간 이상 초과할 수 없다. 뭐 이런 근로 규칙이 있어요. 차별할 수 없다. 그렇지, 할 수 없다. 하지만은 실제로 현장에서는 학생들한테 자기가 일이 밀리면 어떻게 돼? 야간에 남아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애들이 남아서 했다 그런 얘기, 이런 식으로 이끌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다시 말하면은 그 고졸자들에 대한 그 열악한 환경으로 조성이 되고 있고 그 학생들이 거기에서 장기적으로 복무를 못하고 근무를 못하고 이제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너 대학 갈래? 진학할래? 취업할래? 취업도 좋고 진학도 좋은데 부모님들이 진학하래 또는 진학할래? 진학이에요. 저는 혼내들기 상당수가 있거든요. 왜 가고 싶니? 했을 때 애들이 나는 이쪽 분야에서 정말 심화 교육을 받고 싶어요. 이런 간절함이 있는 애들은 극소수다. 또 대개 한 90% 이상이 부모님이 권해서 자식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리 애만큼은 대학을 꼭 나오게 시키고 싶어. 그래야 대접을 받는 줄 안다 그런 얘기야. 이 인식 자체가 사실상 우리 그 기성세대에서는 팽배해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거는 사회에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그렇게 대우를 하고 있어. 사회가 고졸자들한테도 이러한 대우를 하고 있다는 현장 그거를 보여줘야 돼. 사실 그 사람들 인식을 개선을 시켜줘야 돼. 우리 자녀가 가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도 충분히 걔가 좋아하는 일만 했더니 이런 대우를 받더라. 또 그 길이 많이 있더라 하는 걸 보여줘야 돼. 니에까지서 겨울 되면 이렇게 비닐로 두꺼운 거 사다 덮고 자고
기초생활에 대한 그런 수급 이런 것도 안 되는 안 돼요. 집 없으면은. 집 없으면 그것도 쳐도 안 되는 예. 빨리 집 문제가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그거 해결은 되기는 됐는데. 그거 해결될 때까지 시간이 10년 걸렸다는 말씀이신 거죠? 10년이죠. 15년 됐어, 15년. 15년 동안 해결이 안 됐다는 예, 내가 여기서 잤어요. 저기 의자 있는 데도 이렇게 져가지고 비닐을 니아까 갖다 놓고 잤다니까, 그래서. 일회성이라든지 단기적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제 이분들에게 지원을 해놓고 이분들에게 뭔가 자립자활 해라. 사실 그런 바탕이나 이런 여건이 전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자립자활을 요구하는 거고, 예전에 어떤 아저씨 이제 특별자활 근로 하시는 분이 인터뷰할 때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내가 저임금이고 이런 것들 다 이해하고 내가 아껴 쓰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제발 장기적으로 좀 고용을 해달라.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뭔가 40만 원씩 매달 벌더라도 이 40만 원을 어떻게 쪼개가지고 저축을 할 것이냐, 그리고 40만 원을 모아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라는 계획이라도 세울 수 있게, 희망이라도 품을 수 있게 좀 지원이라도 장기적으로 해달라. 다른 건 다 뭐 안 돼도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던 분도 계시거든요. 장기적인 그런 지원 정책이 있다면 분명 다시 거리로 돌아오는 선택을 하기보다는 더 나아갈 수 있는 선택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결혼할 수 없죠. 200만 원도 못 받는데 결혼해가지고 어떠한 뭐 삶의 질을, 어쨌든 문화예술 하는 사람들 그런 거 철학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인데, 뭔가 지금 나 혼자 살기도 이렇게 빠듯한데, 뭐 요새 그런 얘기 많기는 하지만 문화예술계 사람들은 더 심하고, 그래서 거의 남자 같은 경우엔 결혼하는 케이스는 못 봤어요. 뭐 이 수많은 미술계에서 배출되는 인재들이 일을 할 곳이 없으니까 굳이 열정페이임을 알면서도 일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왜냐하면 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게 평준화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 미술계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는 그 홈페이지 같은 게 있어요. 거기에 있는데 거기에 구인구직을 올리는 걸 보면은 구인을 하는 게 주로 많이 올라오죠. 사람이 필요하다. 근데 급여는 항상 뭐 협의 뭐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거죠. 대부분이 오픈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경우는 대부분 정말 협의를 할 경우 거의 최저임금에 가까운 그런 식의 얘기들이 오고 가는 거니까, 저는 우선적으로는 그거를 오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적든 많든 간에 오픈을 하는 문화? 얼마를 줄지, 협의 이런 거 말고 법적으로 당연히 뭔가 공고를 사람을 채용하거나 할 때는 뭐 협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물밑 작업이 아니고 당연히 그거를 되게 공개된 장소에서 투명하게 얘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적이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당연히 급여도 현실화해야죠. 그 지원 같은 경우에는 매년 거의 정권이 바뀌는 것뿐만 아니고 매년 예산이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안이 마련이 돼가지고 내려오는 시기인데, 예산이 많았을 때도 있고 적었을 때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그 예산을 지원받는 입장에서는 사실 매우 크게 다가오죠. 예산 총예산이 많고 적고는 어떤 곳은 지원을 받고 어떤 곳은 지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지원을 받던 곳에서 지원을 못 받게 되면은, 예를 들어 뭐 인건비에 대한 지원을 받는 곳도 있었어요. 뭐 박물관 해설사, 뭐 아니면 학예 인력 이러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지원을 못 받게 되면은 그곳은 자가 부담을 해서 인력을 쓰거나, 그게 여건이 안 되면은 그분을 쓰지 못하게 되거나 이러면은 이제 그거는 또 실업으로 이어지는 문제겠죠. 그것뿐만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뭐 기획비를 줄인다던가 하면은 뭐 그만큼 그 전시나 어떤 그 행사의 퀄리티가 낮아지는 결과로 이어지니까 어떤 프로젝트의 지속성, 그리고 인력을 씀에 있어서도 그 사람의 생계를 위해서라도 어떤 그런 예산안은 꾸준히 지원되어야 할 필요가 있죠. 봄이잖아, 바람이 꽃이 지난했던 겨울은 갔어. 봄이잖아, 하늘이 볕이 기다렸어.